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후보 첫 번째 TV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105분간의 혈투가 이어졌는데요. 자, 기억나시죠? 지난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가 이어지면서 후보 교체까지 이어졌었지요.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신인과 노장의 대결.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한 건 해리스 후보였는데요. 결과도 해리스 후보의 판정승이라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입니다. 토론 시작 전 웃으며 악수했지만 해리스는 시작부터 맹공을 펼쳤습니다. But I'm going to tell you all in this debate tonight, you're going to hear from the same old tired playbook, a bunch of lies, grievances, and name calling. 해리스는 주요 쟁점마다 도발에 가까운 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중러와 친한 트럼프를 독재자라며 선제 공격했습니다. And world leaders are laughing at Donald Trump. I have talked with military leaders, some of whom worked with you, and they say you're a disgrace.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를 비꼬았습니다. And I'll get the war with Ukraine and Russia ended. If I'm president-elect, I'll get it done before even becoming president. I believ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says that this war would be over within 24 hours is because he would just give it up. 바이든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불법 이민자 증가 문제를 트럼프가 언급하자 해리스는 오히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Yeah. It is much higher because of them. They allowed criminals, many millions of criminals. Well,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has been found liable for sexual assault. 외신들은 105분간의 토론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몰아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해리스는 트럼프를 쳐다보며 얘기했고 트럼프는 해리스 대신 정면을 응시하는 등 시선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이 트럼프 후보 오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발언 때마다 사회자의 즉석 팩트 체크에 제동이 걸리자 토론회 후 폭발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He also says execution after birth. It's execution, no longer abortion, because the baby is born, is okay. 미국 일부 주지사가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지자 앵커가 개입합니다. There is no state in this country where it is legal to kill a baby after it's born. Madam Vice President, I want to get you.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주장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And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ve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또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내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도 앵커가 FBI의 통계를 인용해 폭력 범죄가 줄고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에 토론 진행자가 개입해 소위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장이 계속 반박당하자 트럼프는 수차례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She was big on defund the police. In Minnesota, she went out.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발언 36개 중 29개가 거짓이나 과장 또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는 9건 중 5건에 그쳤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2020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이후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는 오늘 TV 토론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요. 워싱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연 특파원, 일단 TV 토론을 마친 두 후보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TV 토론 직후 두 후보 모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두 후보 모두 최고의 토론이었다며 50여일 남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 think that we think today was a good day, and it kind of was. This was my best debate. I thought it was very good.
트럼프는 3대1 토론을 이겼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한 ABC 뉴스의 진행자 2명이 해리스 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해리스 캠프 측은 트럼프가 만든 어둠과 분열의 페이지를 해리스가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조차 아니었다며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누가 미국을 위한 비전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대체로 해리스의 판정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63%가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평가해 37%인 트럼프를 압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미끼를 던지면 트럼프가 계속 물었다며 해리스가 토론회를 리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토론회 참가 의사를 드러내면서 11월 미 대선 전에 2차 TV 토론 개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폭스뉴스가 양측 캠프에 10월 TV 토론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이번엔 미국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술집에 모여서 생중계를 보면서 토론하는 그 시끌벅적한 현장에 조아라 특파원이 함께했습니다. 토론 직후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미국 전체 관심이 뜨겁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MZ세대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SNS 팔로워만 3억 명을 자랑하는 그가 해리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는 그는 이번 대선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스위프트는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이 사진은 자녀가 없는 해리스를 캣 레이디라고 저격했던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 상원 의원을 비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TV 토론은 미국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밤 9시의 늦은 시간임에도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 술집과 대학 등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토론회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선 해리스가 트럼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한층 위에서는 TV 토론 시청 행사가 별도로 열렸습니다. 90분간의 팽팽한 토론을 지켜본 뉴욕 시민들은 대체로 해리스가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반응입니다. I didn't expect anything. I just wanted to see how she will manage it, and I feel like she did well. I wasn't very impressed with Trump's performance. 외신들은 TV 토론이 50여일 앞둔 미 대선에 대한 관심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한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정다은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TV 토론이었거든요. 자, 누가 잘했습니까? 전략이 뭐였습니까, 일단? 네, 한마디로 해리스가 미끼를 놓았고 트럼프는 미끼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격 시간만 봐도 해리스의 공격 발언 비율이 46%, 트럼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우선 해리스는 전력적으로 도발했고 트럼프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is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has said he is dangerous and unfit. Where is our president? We don't even know if he's a president. They threw him out of a campaign like a dog that doesn't know he's alive. 네, 반면 트럼프는 지금의 물가, 이민자 문제로 해리스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냐며 현재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도발 전략을 폈던 해리스는 일부 본인에게 불리한 현안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평도 나옵니다. 사회자가 프래킹, 즉 셰일가스 시추 금지에 대한 입장 변경 이유를 묻자 애둘러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I've made very clear my position on fracking, and then this business about taking everyone's guns away. 그럼 어쨌건 총평을 종합해보면 해리스의 도발 전략이 통한 거예요.
네, 해리스 측근들은 트럼프를 자극하려던 해리스의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트럼프 측근들은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해리스의 발언에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토론회 초기 트럼프가 해리스를 일부러 외면하는 듯 정면을 바라보고 발언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간중간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회자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는 해리스의 전략에 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해리스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토론이 실제로 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번 토론회가 지지자들의 마음을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는 시간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인구의 약 24%인 최소 8천만 명의 시청자가 토론회를 봤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중도층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리스는 토론회 이후 바로 2차 토론을 제안하면서 자신감을 보였고 반면 트럼프는 이미 승리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보겠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선호하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차 토론을 주최하겠다며 두 후보 측에 추가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근데 전 세계 관심 중에 하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공식 지지했어요. 다른 유명인들도 좀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유명 가수인 만큼 이 지지 선언이 젊은 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해리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한 유명 인사를 보면 배우 조지 클루니와 가수 비욘세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쪽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헐크 호건 전 프로레슬러 등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를 보좌했지만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론회 당일 해리스 캠프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트럼프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담은 광고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이번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섭씨 34.6도입니다. 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두 번째로 뜨거운 9월 기온이었는데요. 이 더위 언제쯤 물러갈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땀에 젖은 목덜미를 휴대용 선풍기로 말려봅니다. 얼굴만한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봐도 더위는 가실 줄을 모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4.6도. 근데 기상 관측 이후 9월에 두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과거 서울 9월 한낮 최고 기온 기록은 1939년 9월 2일과 5일이 1위와 2위였는데 그제와 오늘 2위 기록을 연속으로 갈아치운 겁니다.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가 내리는가 싶었지만 습도를 높여 불쾌지수를 높였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머리카락이 계속 몸에 달라붙고 옷도 달라붙고. 지금은 오후 4시가 가까운 시각이고 조금 전에는 소나기까지 내렸는데요. 이곳 명동의 기온은 32.3도로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강원 등지에 비가 내리고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 주말까지는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지만 추석 연휴에도 30도를 넘는 더위는 지속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밤 기온은 다소 유지되고 낮에는 지역에 따라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곳이 많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역대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추석, 가을 추자인데 요즘 가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이러다 가을이 아예 사라질 것 같은데요. 가을 옷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전통시장.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를 마시고 손풍기로 더위를 쫓아봅니다. 엄청 덥다 그래서 준비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참기 힘든 것 같아요. 빨리 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상인들도 푹푹 찌는 9월 날씨가 낯섭니다. 9월이면 이제 시원해갖고 약간 살기 이제 좀 살만하다 이래야 되거든? 사람들이 다 하늘이 뭐야? 사람 잡겠네? 이래. 전통시장 옷가게입니다. 평소 이맘때면 긴팔이 전시돼 있어야 되지만 지금도 선캡이나 냉감 원피스 같은 여름 상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소매도 찾고 여름 제품 정해 쭉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가을 거 내놔도 나가지 않죠. 추석이 코앞이지만 에어컨 설치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추석 전 일주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해봐야 한 건이었으면 지금은 하루에 그래도 한 5건 이상 정도는 꾸준하게.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가을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9월 19일이었던 가을 시작일은 2010년대 9월 29일로 열흘 늦춰졌습니다. 가을이 점점 뒷걸음치면서 추석도 서늘함보다 더위가 익숙한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정부의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시작됩니다. 문 여는 병원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이 예정 명단에 들어간 병원 일부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인데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 운영됩니다. 당장 모레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90%로 올라갑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 평균 진료비는 13만 원인데 대응 주간 동안에는 22만 원까지 오릅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수월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곳은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대응합니다. 오늘 기준 20여 곳이 신청했고 복지부가 곧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도 최대한 확대합니다. 정부 설명대로 잘 준비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취합한 병원 명단을 확보해 실제로 문을 여는지 물어봤습니다. 추석 때 진료하는 병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 안 해요. 빨간불이면 다 쳐요. 그런 거 연락 없었는데. 저희가 한다고 올라가 있나요? 저희 휴거든요. 정부가 파악한 것과 달리 휴진하는 병원도 있는 만큼 연휴가 시작되기 전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 블랙리스트가 돌더니 이번엔 의사들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국민 비하 발언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 등으로 불렀는데요.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대생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국민을 견민, 개돼지라고 폄하하며 더 죽여야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 없다. 더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잘못되길 바란다며 각종 폐륜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여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거나 드러누울수록 의사 가치가 올라간다며 현재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 신속히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 복귀 의사를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건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고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작성한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된 지 사흘째입니다. 정원에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N수생은 2004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3만 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39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9.96대 1입니다. 3,010명을 뽑는데 2만 9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가천대 의예과가 42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벌어져 마감 직전에 지원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경쟁률은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입시업계에선 변동성이 남은 정시보다 수시를 노리는 지원자가 많아진 거라고 분석합니다. 정부에서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정시가 또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정시의 전략을 짰던 학생들도 조금 낮춰서라도 수시에 어떻게든 합격을 하자라든가 심리적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를 포함해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의 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응시자 52만 2천여 명 가운데 재학생은 34만 명, 졸업생 등 N수생은 18만 2천여 명입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 등 N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이제 고민을 끝나고 반수생이에요. 휴학하고. 어제 올해 마지막에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만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올해 입시는 변동성이 큰 탓에 집계하는 통계마다 최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1톤 트럭이 경찰을 밀며 내리막길을 내려옵니다. 아이들 놀이터로 향하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순찰차가 멈춰 세웠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 1톤 트럭이 앞에 있던 경찰을 밀고 내리막길을 내려옵니다. 점점 속도가 붙는 트럭과 경차. 남성이 운전석 쪽에 매달려 세워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트럭이 향하는 곳은 어린이 놀이터. 차를 보고 미끄럼틀을 타던 어린이도 길을 가던 행인도 깜짝 놀랍니다. 이때 경찰 순찰차가 달려와 경차 앞을 막아섭니다. 다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트럭을 발견하고 앞으로 뛰어든 겁니다. 트럭과 경차가 멈춘 곳은 놀이터까지 불과 3m 앞둔 지점.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은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을 다쳐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차가 한번 시청에서 넘어가면은 아예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막아야겠다.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가 내리막길에 차를 댄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사로에서 차를 세울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바퀴 진행 방향이 차로 반대쪽을 향하게 운전대를 돌려놔야 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경찰관의 용기 있는 판단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충전을 마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해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소식은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경광등을 켠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호스를 연결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연신 기침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말도 못해서 깜깜했어요. 여기가 연기가 숨을 못 쉬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 부천의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에 놔둔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신고자는 탁탁 터지는 소리와 함께 다른 방에 있던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후 8시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뒤 분리해 방에 뒀는데 4시간 반 만에 폭발해 불이 난 겁니다. 집안 내부는 모두 타버렸고 방에는 폭발한 배터리 잔해가 보입니다. 이 화재로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택시 밑바닥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제주공항 고가도로를 달리던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택시에서 연기가 났으며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배터리를 해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선 이동식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육아 소통방이라던 채팅방, 알고 보니 폭주족의 범행 모의 공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반년간 추적한 끝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을 단 오토바이들이 달리는 차를 가로막고 교차로를 빙빙 돕니다. 경광등을 든 리더의 신호에 따라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자세히 보니 오토바이 번호판은 모두 테이프로 가려져 있습니다. 오토바이 20대는 지난 3월 2일 새벽 부산 도심 곳곳을 2시간 동안 무법 질주했습니다. 일당은 육아 소통방이란 이름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폭주 행위를 가담한 오토바이 동승자는 물론 채팅방 운영자도 전원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 추적 끝에 30대 주동자 1명을 비롯해 폭주적 26명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도로 CCTV를 모두 분석해 번호판을 가리기 전까지 모습을 찾아냈고 오토바이 특징을 일일이 확인한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아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30대 주동자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근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대해 10대들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주차장에 알박기하는 캠핑 차량들을 7월부터는 법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 곳곳에 장기 주차 중인 캠핑카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옆 칸으로 자리만 옮겨도 단속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린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덮개를 씌운 캠핑용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주차장 절반 가까이가 이들 차량 차지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바퀴 곳곳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한참 전에 와요. 외관상도 안 좋고 차도 못 되고 하니까 치워주는 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장기 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캠핑용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캠핑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점령했습니다. 차량에 쌓인 먼지가 수북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다도 막 주차하고 좁지 않습니다. 사고 날 정도니까. 지난 7월 10일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2달이 넘었지만 견인 조치를 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한 달 이상 장기 주차했다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견인한 차량들을 갖다 놓을 장소도 문제입니다. 일부 캠핑카 이용자들의 꼼수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차장에서 매달 주차면만 옮겨 다니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이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이동을 한 거잖아요. 고정 주차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또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곳곳 허점 속에 주차장 알박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불법 주차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도로 위 골칫거리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신고용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차도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사진과 함께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킥보드 발견 장소와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만든 단체 오픈 대화방인데 불법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시민들이 신고하는 데 씁니다. 차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방에 올리면 이렇게 업체가 나와 수거해 갑니다. 대화방에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관계자도 참여해 신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신고 후 1시간 넘게 수거가 안 되면 시청 직원들이 직접 견인을 하고 견인비 3만 원을 공유 킥보드 업체에 청구합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나 자전거, 차량 사고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오픈 채팅 신고방을 만드는 지자체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견인비를 먼저 물어주고 킥보드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회원 탈퇴를 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방치나 불법 주차의 불이익을 마음먹으면 이용자는 회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불법 주차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별도로 과태료를 매기는 법령은 좀 필요하다고. 이용자 정보를 식별해 과태료 등을 직접 물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그것도 수도인 모스크바를 공격했습니다. 무려 140여 대의 대규모 드론 공격이었는데요. 아파트가 불타고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더니 굉음과 함께 아파트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외벽은 뜯겨나갔고 집안에선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크렘린궁에서 40km 떨어진 모스크바주 라멘스코예 지구 아파트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шоке, что под руки попалось, вот дети, собака, все, и бежали, чтобы думали еще и дом рухнет.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9개 주에 동시다발 드론 공습이 있었고 144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40대 민간 여성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Ну, у нас вывезли как раз 21-го дома мужчину, он был вот, наверное, наполовину такой обгоревший немножко.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드론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턱밑까지 다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무기 사용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함께 군함 400척 이상을 동원한 해군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굴의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질 6명이 피살됐던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러면서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했는데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가 그려진 벽면 아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The next couple of minutes, we're going to go down into the tunnel shaft, 20 meters below, where the hostages were murdered. 줄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자 땅굴이 등장합니다. 성인 남성이 허리를 구부려야 지나갈 정도로 낮고 비좁습니다. 지난 8월 하마스가 살해한 인질 6명 시신이 발견된 땅굴입니다. 옷가지와 베개, 머리빗 등 생활용품과 쓰레기가 나뒹굴고 하마스가 사용한 소총 탄창과 인질들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20m 아래까지 내려간 뒤 길이 120m 땅굴을 팠고 그 끝을 철문으로 막아놨다고 설명했습니다. Between 2 to 6 terrorists were here with the hostages. We are gathering all the stuff here for forensic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를 포함해 난민 1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بنك أهداف اليهود الناس الكبار في السن الأطفال الناس المدنيين النسوان عمي إيش ذنبه عمي في بيته قاعد.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하마스의 주요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난 2월 칠레에서 무려 13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큰 불이 났는데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 놀랍게도 이 불을 진압해서 영웅 칭송을 받았던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불탔습니다. 곳곳에 그을린 주택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월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의 한 해안 도시에서 13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바람과 약 40도의 높은 기온 때문에 더 쉽게 번졌습니다. 경찰은 일부러 불을 놓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칠레 경찰은 화재 당시 소방관이었던 엘리아스 살라자르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5월엔 소방관 1명과 산림공단 직원 1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들이 공모에 산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Él es autor material. Él el día del incendio participa y es el autor también de uno de los focos que inicia en el sector de acá de Peñuela. 체포된 전직 소방관은 비상 상황에 참여하고
돕는 영웅이 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실제로 이 30대 남성이 화재를 성공적으로 진압해 영웅으로 칭송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 외에도 2,000채 이상의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알프스 산맥 최고봉인 몽블랑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한 우리 국민 2명. 안타깝게도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눈 덮인 설산 위로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알프스 산맥 최고봉인 몽블랑 등반에 나섰던 우리 국민 2명이 실종된 건 현지 시간 지난 7일. 하지만 사흘 뒤인 어제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높이 4,807m인 몽블랑 정상에서 100m쯤 떨어진 경사면에서 프랑스 구조당국이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샤모니 몽블랑 지역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악회원 4명이 함께 등반에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조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중 2명은 사고 이튿날 고도 4,100m 지점에서 산악 헬기로 구조됐지만 다른 2명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 몽블랑을 올라갔다 실종된 이탈리아인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상 악화에 따른 탈진과 저체온증 등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영사를 급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급하다고 불법 대출 받았다가 살인적인 이자 때문에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 많았는데요. 정부가 성착취와 폭행 등 악질적인 불법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악질적 추심과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과 협박, 폭행 등에 기반한 대부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처음에 100만 원인데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밤 10시, 11시에도 전화가 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정부 차원에서 불법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벌 수위도 금융법상 최고 수준까지 높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위반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억 원에 처합니다. 또 불법 대출의 온상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시합니다. 하루빨리 대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서 채무자들이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 불법 대출 근절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민주로 불리던 삼성전자 한때 12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6만 전자도 아슬아슬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들어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64,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3% 넘게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10억 원 넘게 장내 매수에 나섰지만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반도체 고점 논란과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4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행렬에 나서고 있지만 주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저가 매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성장이 많이 더뎌가지고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 아래로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되느냐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사들일까요? 경제카메라 권갑구 기자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 그만큼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외국인 부동산 보유자는 지난달 역대 최대인 22만 명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진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 다 샀다고요? 한국을 다 산다고! 중국인에게 국내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힙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70%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서울 영등포처럼 기존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던 지역만이 아닙니다. 30, 40대 중국인들은 홍대 입구 쪽을, 60대 이상은 강남과 용산을 선호합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강남 3구하고 또 용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매우 선호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SNS에는 투자자 모집과 함께 한국 아파트 사진과 위치, 가격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중국인을 원용하는 전용 부동산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개인 통역을 구해 직접 한국에 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알아보는 중국인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출을 직접 알아봐 주겠다며 적극적입니다. 개개인이 은행 다니면서 홍보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은행에서 답이 있을 거고. 현재 중국에서는 집값을 살리기 위해 투기 촉진책까지 동원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출이 쉬워져 자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부동산 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동산 투자가 급감하게 되다 보니 갑자기 또 가격은 폭락하고 뭐 이런 식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정화 장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카메라 권갑구입니다. 과자 봉지가 아동용 구명튜브로 바뀌고 운전 중인 부모 대신 인형이 아이와 눈을 맞춰줍니다. 이색적인 안전제품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놀이 안전교육을 받는 아이들. 일반 페트병을 사용해 물에 뜨는 법을 배우더니 주황색 부표를 잡고 뒤로 눕습니다. 자세히 보니 팝콘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국내 한 편의점이 광고회사와 함께 기획한 특별한 과자입니다. 물에서는 이렇게 부표처럼 잡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뜯어보면 이렇게 팝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의 약 30%가 아동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애들 있는 집은 과자는 반드시 챙기더라고요. 라이프가드가 실제로 없는 강가나 하천, 계곡 주변에 그런 편의점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게 좋겠다고 싶어서.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는 올해 초 아이를 태운 부모들의 운전을 돕는 인형을 개발했습니다. 2개 짝을 이룬 인형이 음성 명령을 기반으로 아이와 놀아줍니다. 아이가 잠들면 안면 인식 기술로 부모에게 자동으로 전달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다국적 주류 회사는 음주 후 수영을 경고하는 의류를 선보였습니다. 사회공헌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다음 달 서울시 교육감, 인천, 전남, 부산 총 5군데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이 국회의원 선거는 없지만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체제 후 첫 번째 격돌이라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 시장을 찾아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한 대표 총선 이후 부산시장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다음 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도 찾았습니다.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재보궐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도저히 대책 없는 사람들한테 금융치료라고 하는 걸 하다고 합니다.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부산 금정구청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을 뚫는다면 윤석열 정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서울시장 전초전이란 점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큽니다.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물밑 조율이 한창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첫 격돌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높아진 전투력입니다. 목소리도 올라가고 표현도 과격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야당이 TMF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좀 책임져야 하겠죠.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피해 상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대출이 높다고 지적하자 최선이라고 맞봤습니다. 네.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도대체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은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친일 공세에 손가락질을 하며 맞섰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로 야당의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깨겠다는 총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무슨 검증을 했습니까? 네, 바로 낚시 검증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장 의원 김용현 장관에게 친일 검증 이용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게 전 일본 제국주의 맞습니다. 육군기고요. 위에 네. 게 일본 제국주의 맞습니다. 해군기입니다. 정확히 해상자위대죠.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거는 자위함대기고 밑에 거는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정답을 말했는데도 구분 못한다고 질책을 받았군요. 네, 장 의원 다른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번엔 김 장관 준비한 질문에 걸려 들었을까요? 8월 22일에 부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5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전에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옷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 의원 측에 증거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제보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추가 물증은 상황 보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짜뉴스 공장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자료 요청을 해서 정말 뭐가 있는지 육하원 측에 맞아야지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켜보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인데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고요? 네,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군 출신인 자신의 조언을 진작에 들었어야 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는데요.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애초부터 GOP에서 격추하는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급 무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군은 격추라면 그 안에 위험 물질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수거를 해왔는데 GOP에서 격추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의 남쪽 경계선을 지키는 초소들이 바로 GOP인데요.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GOP 대공진지에서 요격해 상공에서 터뜨리라는 겁니다. 민간인이 없는 초소나 비무장지대 안으로 오물이 떨어지면 피해가 없을 거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오늘 육군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물풍선 수백, 수천 개인데 우리가 쏜 포탄 중에 하나라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면 북한에 도발 빌미 줄 수 있다고요. 반대로 탄피나 오물이 우리 쪽으로 떨어져도 피해 있겠죠. 그러니까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건 괜찮대요? 네, 김 최고위원은 풍선과 탄은 공중에서 터지니까 안에 든 물질은 군인들이 있는 GOP 초소에 떨어지면 된다고 하는데요. 군은 장병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군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누가 믿는 도끼예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믿었던 도끼,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민주당 출신 의장인 만큼 우리 편이란 믿음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만 발등을 찍혀버렸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토론해 주시죠. 지금 박대태 의원님. 예.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특검 법안 등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해달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오늘 딱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의장이 추석 이후로 미뤄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심정일까요? 정 위원장 분노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우 의장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차질 빚을 수 있으니 다른 법안은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정쟁 최소화를 위한 결단인 만큼 여야 의정 추석 전에 대화하는 모습 실현되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당한 손준호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물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중국 공안의 협박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승부 조작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가족을 협박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강압 수사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체포해서 네가 있는 지금 초양 구치소로 잡혀와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그러니 빨리 인정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혐의로 먼저 체포된 조선족 출신 산둥타이산팀 동료로부터 중국 돈 20만 위안, 우리 돈 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승부 조작 대가가 아닌 평소 친분에 따른 개인적 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승부 조작을 한 적도 없고 과담한 적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선수였고 저가 적응하는 데 큰 도움도 줬고. 손준호는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한국에서는 축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었고 그 누구라도 그 순간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호는 어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퇴출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에서도 선수 생활 위기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가을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은 한낮 34.6도로 평년보다 8도나 높았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열대야 더위와 남부지방의 폭염은 계속됩니다.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의 많게는 80mm 이상, 중부지방은 60mm, 남부에는 4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구의 최저기온 25도, 전주와 부산 26도로 지난밤만큼 덥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9도, 강릉 26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태풍 버빙카가 북상하며 열기를 끌고 와서 더위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다. 수가 인상과 인력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전국 병원을 돌고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이 전공의가 떠난 지 7개월이 다 돼가는데 이제야 병원 현장에 가 들은 내용치고는 새로울 게 없는 수준입니다. 의료 개혁을 해내겠다면서 대통령이 밝혔던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답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